요양병원 창가에 앉은 낯선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민호야. 순간 62세 남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6개월째 의식불명인 아내 곁에서 만난 40년 전 첫사랑.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야. 의식불명인 아내에게 고백하는 62세 남편. 요양병원에서 4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과의 위험한 감정.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삼각관계는 어떻게 끝날까요? 사랑과 의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남자의 마지막 선택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요양병원 4층 401호 병실.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퇴직을 한 달 앞둔 62세 민호는 아내 수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6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죠.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이 병실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와서 밤 10시까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수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오늘도 창가 쪽 빈 의자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남산 벚꽃이 지금쯤 활짝 폈을 텐데. 민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고요했죠.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민호 씨, 오늘 새로 입원하신 분이 옆 침대를 쓰게 되실 거예요. 보호자분이 잠시 후 오신다고 하시니 양해 부탁드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몇 번 경험한 일이었거든요. 환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하는 동안 수진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호가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창가 의자에 앉은 중년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설마 은영이?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성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민호야. 40여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호와 은영은 서로의 세월이 묻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간이 정지한 듯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이 참 이렇게 흘러갔네.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도 옛날 그대로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선은 아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은영은 민호의 시선을 따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부인분이시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째예요. 뇌졸중으로 말끝이 흐려졌어요. 은영도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흘렀어요. 대학생이던 그때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지금까지의 긴 세월까지. 은영의 눈가에는 그때의 추억이 어렸습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은영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민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은영이 급작스럽게 부산으로 내려간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안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던 이별이었죠. 그동안 잘 지냈어? 은영이 물었어요. 응, 나름대로. 너는? 나도 그럭저럭. 딸 하나 있어. 지금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은영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내게 전하지 못했던 편지야.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묻어둔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때 편지라고? 손이 떨렸어요. 40년 전 은영이 갑자기 부산으로 떠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을요. 내가 떠난 뒤에도 난 여전히 내 곁에 있었어. 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이 편지를 들고 서울역에 갔어. 혹시나 내가 나를 찾으러 올까 봐서. 한 달 동안 그랬지.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자신은 은영을 원망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은영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때 주지 못했어? 민호가 물었어요. 집안 어른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부산 외할머니 댁으로 급하게 내려가야 했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 연락할 방법이. 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그 안에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아내 수진을 힐끗 바라봤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될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는 늦었지만.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연한 분홍색이었고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아내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고 주변을 흐릿하게 바라보곤 했어요. 오늘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 민호가 창가에서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흘끗 봤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민호는 은영과의 대화에 빠져 있었어요. 편지를 읽고 난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여전히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거든요. 동시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수진이 간신히 입을 움직여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민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남편이 자신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느껴졌거든요. 저녁이 되어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은영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집에 도착한 민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봄바람을 맞은 것처럼 생기가 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영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수진의 곁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을 걸었어요. 여보,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때 수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뭔가 묻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명확한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민호가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진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거든요. 평소와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창가를 계속 바라보며 무언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간신히 물었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민호는 듣지 못했어요. 민호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영이 건넨 편지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편지를 받아든 지금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옛사랑의 편지를 읽는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란 편지지에는 은영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글씨 하나하나에서 40년 전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나도 널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 부산 외할머니 댁으로 급하게 내려가야 했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그때 은영도 자신만큼이나 아파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부산에서도 서울 생각만 했어. 특히 내 생각만 했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지금도 그래.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다른 길이 있었던 걸까? 만약 은영이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이 편지를 그때 받았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자.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어. 영원히 널 사랑하는 은영이가. 민호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번져서 글자가 흐려 보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의 순수했던 사랑, 어쩔 수 없었던 이별, 그리고 지금까지의 긴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은영의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뒤척였거든요. 병실에 들어서자 아내 수진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기침이 계속되세요. 가래도 많이 끓고요. 간병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아내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미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민호가 말하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에 수진의 기침 소리까지 더해지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호는 의자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째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은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영이 간병인에게 인사하며 자신의 자리인 창가로 향했습니다. 민호와 은영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어제 편지를 주고받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부인분 상태가 어떠세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밤부터 기침이 심해졌어요. 폐렴이 올까봐 걱정되네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너도 힘들지?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민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영은 민호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수진의 기침 소리와 의료기기들의 소음이 계속 들렸거든요. 이런 생활이 6개월째예요. 처음에는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영은 민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들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그 순간 수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가 가까이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는 점점 은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안부 정도였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각자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워했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 민호가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매일이 버거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어. 은영은 민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어요. 40년 전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넌 늘 강한 줄만 알았는데. 은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은영은 민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돼.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오래전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났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은영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수진이가 언제 깨어날지 아니면 이대로.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은영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살아있는 건가? 민호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어두운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영은 민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신도 어머니를 돌보며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나도 어머니 치매 때문에 5년 동안 힘들었어. 그때 정말 지옥 같았지.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받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오래전 잊었던 설렘을 잠시 느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40년 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남편과 은영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호가 은영과 이야기할 때의 표정, 목소리 톤,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달랐거든요. 6개월 동안 자신을 돌보며 지쳐있던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지는 두 사람이 창가에서 속삭이듯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호가 은영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답답했어요. 밤이 되어 민호가 집으로 돌아간 후 수진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옆에서 이렇게 외로웠던 거구나. 수진이 간신히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수진은 결혼 후 35년 동안의 세월을 떠올렸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일상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까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답답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남편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수지는 간병인에게 간신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펜을 달라는 몸짓이었어요. 간병인이 수진의 손에 펜을 쥐어줬지만 손목에 힘이 없어서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민호가 병원에 왔을 때 수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민호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은영과의 대화에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간병인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계속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민호는 깊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진의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대신 은영과의 대화에 더 집중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자신이 깨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수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영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죄책감도 커졌거든요.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는데 다른 여자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영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을 포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수진이 눈을 뜨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창가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4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야.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이었어.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편지를 받고 보니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민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수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와 서운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해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민호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 당신에게는 정직하고 싶었어. 수진은 간신히 입술을 움직여 말하려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민호는 알아들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더 큰 목소리를 내려 애썼어요. 당신의 마음. 숨이 차서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지켜주길. 봐라. 민호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이해하려 하는 수진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민호가 수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약속할게. 선을 넘지 않을게. 수진은 남편의 약속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날 민호는 은영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은영과의 시간이 소중했지만 지금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은영아, 할 말이 있어. 민호가 창가에서 은영에게 말했어요. 은영은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내 편지가 날 많이 위로했어. 4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됐고 그때 우리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민호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은영은 민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 자리는 아내 곁이야. 수진이가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의 눈시울이 젖었어요.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좋아했어. 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민호의 선택을 이해했어요. 미안해, 은영아. 이런 상황에서 널 만나게 되어서. 민호가 죄송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좋았어. 40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마음속 응어리를 풀 수 있어서. 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지고 실록이 우거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민호야. 수진 씨와 함께. 은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행복해야 해.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호가 답했어요. 그 순간 수진이 침대에서 손을 움직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급히 아내 곁으로 갔어요. 여보, 깨어 있었어?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영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움의 표현이었어요. 은영도 수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는 것이었어요. 민호는 집 서재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소홀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펜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수진에게. 민호가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막혔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연애할 때도 말로 표현하는 편이었고 결혼 후에는 더욱 그런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민호는 천천히 마음을 담아 글을 썼어요. 당신이 쓰러진 후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놓쳤던 것들까지. 편지 쓰는 동안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와 함께한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신혼 때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꿈을 키우던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해 서로 위로하며 극복했던 시간, 부모님을 보내드리면서 서로에게 의지했던 시간들까지.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지나간 일들, 다른 길에 대한 궁금증들. 하지만 지금 확실히 알겠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야. 당신과 함께한 35년이 내 인생의 전부야. 민호는 진심을 담아 계속 썼어요. 첫사랑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이 보여준 이해와 포용력에 정말 고마웠어. 그런 당신이기에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남은 날들은 오직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당신이 깨어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편지를 다 쓰고 민호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은영과의 만남이 오히려 아내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편지를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눈빛도 또렷했고 민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 민호가 편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읽어줄게. 민호는 자신이 쓴 편지를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들었어요. 편지를 다 듣고 난 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수진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민호도 따라 웃었어요. 봄이 무르익어가는 5월의 어느 날 요양병원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은영은 며칠 전부터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돌봄을 위해 올라온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은영은 창가에 앉아 멀리서 민호와 수진 부부를 바라봤어요. 수진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의사는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회복 소식에 기뻐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네. 은영이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40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은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은영은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 빨리 회복하시라고. 민호가 선물을 받으며 고마워했어요. 꼭 전해줄게. 은영이 일어서서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안녕히 계세요. 빨리 나으셔서 민호 씨와 행복하게 사세요. 수진도 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우리 남편 많이 도와주셔서. 두 여자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시대에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기로 한 것이죠. 은영이 병실을 나서며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함께 창가를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봄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며 따뜻한 빛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아. 민호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은영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를 정리할 수 있었고 동시에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그래,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당신에게 고마워하며 살아갈게. 창밖으로는 실록이 우거진 나무들이 보였어요. 계절은 어느새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수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내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미처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돌아가면 뭘 하고 싶어? 민호가 물었어요. 오랫동안 못했던 요리를 하고 싶어. 특히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꽃밭을 다시 가꿔줄게. 예전처럼 예쁘게. 두 사람의 대화는 소소하지만 따뜻했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것이죠. 저녁 무렵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날들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자. 그래요. 서로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웃으며 살아요.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40년 전 첫사랑의 편지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어요. 민호와 수진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위기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